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무서운 더위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출근하자마자 지금 에어컨을 틀었고요. 지금 시간이요 7시 58분이네요 오늘은 매우 일찍 시작했습니다. 박수. 네, 이제 오면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펫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큰애가 되게 이렇게 체중이 좀 불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저도 이제 땡땡땡땡을 맞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사실 저희 큰애가 어릴 때 그렇게 막 살이 막 찌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조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키가 많이 컸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옆으로 확 불고 그러고 키가 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불고 키가 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재수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한 10kg 정도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활을 잘하면은 그냥 감량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괴로운가 봐요. 그러니까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은 진짜 내가 대학 가면은 생활비 대주고 아무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냥 그거를 뒷바라지 하는 걸로 다 이제 그렇게 하면 부모 노릇은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람들이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살이 쪄본 적은 없어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세계였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오면서 무슨 흉부외과 교수님인데요, 그 116kg 정도까지 나가서 위 절제를 3분의 2까지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90 몇 킬로까지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마운자로를 맞고 지금 78kg까지 감량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약물들, 약사이지만 약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부작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췌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미리 끌어다 쓰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위고비는 그 개념이 조금 빠르고 강했기 때문에 더 이제 심각했고, 마흔자로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면서, 그러니까 췌장의 기능을 최대한 오래 길게 씀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이 소화되기까지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먹고 금방 배가 고파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낮추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라가 훨씬 더 마일드한데, 이게 또 오래오래 임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막 5년 이상 10년 막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사는 거는 몇십 년, 최소한 몇십 년에서 요즘은 100세도 넘게 막 살 수도 있는데 진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내가 너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걸 수 있고, 정말 살이 많이 쪄서 굉장히 생활 습관병에 대해서 불리해지잖아요. 불리해지고, 또 이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시기에 막 살 때문에 늘 고민하고 막 고통받고, 사실은 그 고통이라는 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거를 먹으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다. 살이 자꾸 쪄서 괴롭다. 그 괴로움을 참기 위해서 이거를 먹고 싶은 거를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물론 그분은 의사고, 그리고 막 자기 성취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거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하게 공부를 결국에 이제 뭐 아무튼 뭐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잘 타고난 재능이다 하면 공부니까 매우 잘하고 매우 잘해서 이제 지금 수의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가 좀 빠르게 뭔가를 한 번에 해야겠다라는 그 한탕주의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수시로 학교를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뭐 좋은 학교 진짜 막 스카이를 가려고 그렇게 하면 막 정교권에 그렇게 들어도 정말 뭐 메디칼 스카이 이거는 거의 꿈 같은 얘기거든요. 저희 친구도 아들이 서울고를 나왔는데 결국 걔가 논술로 경희대 의대를 갔습니다. 저희 아들도 결국 정시 100%로 충남대 수의대를 갔고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자존감적인 면에서 너무 잘하는 애들이 옆에서 막 너무 이렇게 넘사벽인 애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엄마 이렇게 좀 해볼까요?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또 이제 그저께 어젠가 본 그 영상에서는 28세 백만장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보내는데, 그거보다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요리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그랬을 때 그 부모님들이 미국의 CIA라는 굉장히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대요. 거기를 보내주기 위해서 지인한테 1억을 빌리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다 빼서 이 친구한테, 20몇 살 된 그 친구한테 거기를 가라고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를 졸업하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28살인데 2년만 배우고 와서 부모님 바로 옆집에 반찬 가게를 차렸는데 미슐랭식 반찬 가게를 차려서 완전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집도 사서 부모님도 모시고, 그런데 정말 눈물 날 만큼 너무 기특하고,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된 것도 너무 좋았지만 부모님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아들한테, 사실 그게 말이 금액을 말하자면 그렇지만 전 재산을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빌려서 그렇게까지 자식한테 지원을 한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우리 아이한테 너무 그냥 열심히 그냥 해봐, 그냥 뭐 시기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너무 쉽게 얘기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나름 애들한테 되게 좀 이해를 그래도 해준다고 생각하는 부모였는데, 그 깊은 그 마음? 그러니까 정말 막 이걸 그냥 좀 성실함이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찍어 누른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드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잘 하고 싶어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도 내 방식으로 하고 운 좋게 나는 그렇게 살도 많이 쪄보지 않았고, 그렇게 공부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아이들이 있는 동네에 있었으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애들이 옆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고 근데 운 좋게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은 시절, 저희 남편도 되게 날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운 좋게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우리 마치 기준인 것처럼 찍어내리지 않았나 하고 좀 반성도 하게 되고요.
요즘의 그 현재 생활의 그 트렌드라는 게 그 K자형 양극화라고 하죠. 정말 그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걸 느끼고,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구나.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 부분이 정말 절대적인 어떤 것들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준이 다른 기준이 절대적인 걸 모르는 사람의 자기가 느끼는 빈곤감이나 자기가 느끼는 힘듦에 대해서 내가 좀 무심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중구난방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한 번 더 드네요. 그리고 이런 저를 보고 또 참 저 사람이 편협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무채색은 사실 뭐든지 이렇게 그리는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흰색, 그래서 우리가 캔버스가 보통은 흰색이죠. 아니면 까만색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까만색은 흰색 캔버스를 까맣게 만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제가 한 번 더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부모로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내가 좀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좀 자신이 없어지네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듯이 최선을 다하는 부모는 되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머리를 반만 묶었잖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렇게 묶게 될 거예요. 어쨌든 아직 손님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열을 덜 받은 상태라서 반을 묶고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더운 주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